자, 일발장전 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환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발장전은 주말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이번 주에 21일 날 이벤트가 포진되어 있는 그 가스관 얘기죠. 과연 가스관이 다시 열릴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 전쟁의 추이도 지금 보도를 다들 접하셨겠지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계속 확전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스관이 다시 열릴까라는 주제로 한국가스공사 가스 관련주라고 하기도 뭐한데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도 미래를 좀 대비해야 되고 동절기를 좀 준비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독일의 전체 에너지 공급원의 3분의 1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 보도를 보셨을 거고 러시아는 무려 40%가 의존돼 있는데 이미 지난주였죠. 이게 사실 가스 터빈 교체 수리 이런 빌미로 캐나다로 이 장비가 넘어갔는데 사실 캐나다에서 수리해가지고 원래는 안 돌려주려다가 러시아 제재 때문에 돌려주기로 또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죠. 안 하기로 제재를 막 강화한다 그랬다가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독일의 요구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이 가스터빈을 받아서 설치하면 다시 열어주겠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믿지는 않는 분입니다. 나토를 향한 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라 이런 압박을 무언으로 주는 거고 미국을 향하는 거죠. 결국에는. 네, 미국이 과연 또 그걸 들어줄 리도 없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날아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죠.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조금 뒤죽박죽으로 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나라는 과연 그럼 자유로울까? 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때 에너지와 식량 문제인데 식량 가격은 지금 뭐 조금 급격하게 내려와서 한숨을 돌렸다 손 치지만 에너지는 다시 또 지금이야 더운 날씨지만 겨울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CME 천연가스 선물 8월물이 7.8% 올랐고 물론 다음 주에 거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또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자, 하창환 본부장의 에너지 생각,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뭐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 이제 장 초반에 빠르게 좀 반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연속성을 가지는가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유가가 오르다거나 아니면 천연가스가 급등이 나와도 장 초반에 한 10분, 20분까지만 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사실 직접 연관성은 없죠. 우리가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보통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미 한번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이제 또 빠르게 에너지 또 업황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차이에 굉장히 선물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장기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있고요. 수급이 쏠리다가 바로 멈춰버리면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분명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기업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항상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뭐 이제 GS의 대성에너지 같은 이제 과거부터 이런 천연가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에서 아마 시세가 분출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추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체에너지 쪽으로 분명 순환매가 돌 것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원전까지도 조금 사고를 일단 1차적으로 확장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세 가지 중에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원전이 좀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끊기게 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느냐인데 원전 부분은 이제 뭐 폐기물이라든지 각종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최고 안전적으로 좀 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에 대한 이런 제조 탄소를 이후에서 계속적으로 좀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좀 추적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풍력과 태양광 모두 좋은데 사실 태양광도 설치량이 올해만 하더라도 30% 이상 증가를 하게 되고 뭐 이외에서 또 이제 이런 풍력에 대한 지원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기조기 때문에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좀 기간에 문제가 있을 뿐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셨을 때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더 추구를 한다면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가스관을 확대하는 이런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사고의 영역을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 얘기입니다만 이제 뭐 대북 관련돼서 우리가 완화 기조가 막 있었고 뭐 러시아산 가스를 이제 이 관광을 통해 가지고 남한으로 끌어왔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뭐 그건 그때 문제. 갑자기. 그것까지 고민하기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났을까요? 자, 종목이 많았는데 좀 선택을 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GS를 좀 GSE?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보면 OC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OCI는 뭐 폴리실리콘이 워낙 좀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 태양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그런 기조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더치 TTF 내추럴 가스라고 해서 이제 네덜란드 쪽 이 가스 선물 보는 지표가 있는데 네. 그거는 또 급락을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8.8%. 그래서 유럽 가스하고 미국 가스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체크 못한 건 유럽 가스 가격인데 뭐 모르죠. 워낙 하루 단위로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국 가스를 보는 입장에서 미국 가스라니까 또 웃기네. CME 가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좀 올랐다 이게 좀 이슈였고 정유민 차장이랑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혹시 그래갖고 프로판 가스 대륙제관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근데 프로판. 거래가 너무 없어가지고 예. 이거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오히려 그 캔 가격의 주가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고 네. 만년 저평가 종목이긴 합니다만 대륙제관이? 네, 대륙제관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특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매매하시기에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래량이라고 왜 보시면 그럴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근데 좋은 회사들은 이게 대주주가 주식을 많이 안 내놓습니다, 보통.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자, 있고. 굳이 꼭 가스로 안 하셔도 되고 네. 다른 측면을 보셔도 되고. 가스 하려고요. 아, 그래. 네, 가스 가스 하고 봅시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틈 날 때마다 이제 현금을 모아가지고 한 방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한 방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저는 결국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뭐 추석 무렵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추워질 때? 에너지 쪽 관련 종목들의 힘을 좀 써야 된다. 이런 이런 이제 스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좀 큰 밑그림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일러? 사실 단기적으로 대안은 없어요. 이게 가스 문제가. 뭐 인플레이션이 뭐 내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냉정하게 이제 우리가 서방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지만 이걸 좀 냉정하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해외 언론들을 보면 사실 지금 서방하고 미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지고 있는 거죠. 뭐 네. 지금 뭐 빙빙 돌려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자꾸 하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속된 말로 쫄려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뭐 증산 문제도 미해결이고 그래서 저는 10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가을부터는 굉장히 좀 격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요즘 유럽 뭐 40몇 도씩 가잖아요. 온도가. 그래서 좀, 폭염이죠. 예, 폭염이 있으면 또 혹서기, 그렇죠. 혹한기. 혹한 이렇게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좀 있어 그런 기상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뭐 난방 못 되면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문제가 지속되는 한 시장의 반등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호재가 휘발성을 높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겠습니다만 정말 빨리 뭔가를 만든다 해도 뭐 2, 3년이잖아요. 풍력 타워 만들고 뭐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상용화 되기까지는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무릎 꿇고 잘못했소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걸 우리 주식 매매에 있어서 두 가지의 접근 방식으로 본다면 역시 에너지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뭐 땡땡 가스, 땡땡 석유 그리고 아니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에 비례 연동돼서 뭔가 계약을 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 접근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창원 본부장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약간 좀 데일리 방송에서 또 중기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중기적으로 뭐 신재생이나 에너지 운송 관련된 뭐 조선 기자재 이런 쪽으로 약간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만이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종목은 SK가스 그리고 코엔텍이라는 이제 폐기물 업체인데 그 폐기열을 이용해서 천연가스 가격하고 연동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공업 지역에 이제 가스를 폐기열을 공급하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렇게 좀 폐열을 재활용하는 이제 이런 업체들도 그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감안을 해본다면 네. 코엔텍, 코엔텍, 두 종목, 코엔텍. 네, 코엔텍과 SK가스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선택. 하나만 할까요? 네. 코엔텍 하고 싶습니다. 코엔텍. 네. 좋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에서는 좀 올랐는데 뭐 유럽 천연가스 가격까지 제가 못 봤고 자 일단은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라는 타이틀을 정했고 두 분이 이제 확장하자면 코엔텍 그다음에 GSE 네, 그다음 GSE. OCI OCI. 네, OCI 까지. 대체로 중장기로 보면은 대체에너지. 네.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아직은 하절기지만 동절기는 곧 다가오겠죠.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각을 계속 예의주시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